최근 나라별로 이 나랏 일을 하는 사람들이 참 바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이죠. 거기에다가 또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도 유럽 지역을 방문을 하는 등 여러모로 글로벌 역학관계 빠르게 좀 바뀌고 있고 이 정세에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자국의 이익이 될지 이 정치, 그 각국의 이 나라에서 일을 하는 이 관계자들이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자국의 이익을 조금 더 추구하려는 노력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놓인 상황들을 조금 더 큰 그림에서 해석하면서 앞으로 투자에 녹여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우리 증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될까요? 우리 내부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모두 감안해서 오늘 성공적인 투자 전략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첫 번째 핵심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뉴스들 상당히 좀 많고요. 특히나 기술주와 관련된 뉴스들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전기차 충전 관련된 핫한 테마 슈퍼차지, 바로 테슬라에서 만든 충전 시스템 대세가 되는 걸까요? 이번에는 리비안도 합류했습니다. 앞서서 제너럴모터스에 이어서 포드, 그리고 이번에는 리비안까지 이 테슬라에서 만든 슈퍼차지를 사용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전역에 설치된 충전 서비스 가운데서 약 60%가 이 테슬라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이용하는 업체들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현재는 미국 표준이 CCS인데요. 이 부분이 NACS, 그러니까 테슬라에서 만든 전기차 충전기가 표준이 될 수도 있다, 대세가 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는요, 리비안 고객들이 이르면 내년 봄부터 북미 지역에서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회사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5년 1월부터는 리비안에서 만든 차량에 테슬라 차량과 같은 충전 포트 표준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시설 조금 더 세를 확대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럴 경우에는 현대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궁금하실 텐데, 또 어제 때마침 현대차 쪽에서 IR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장재훈 현대차 사장이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았는데요. NACS 표준은 큰 화두고 많이 고민은 하고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이 긍정적으로 고객 관점에서 판단을 해야 할 사안이다 라는 정도의 멘트를 했습니다. 과연 앞으로 현대차가 이 충전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어떤 쪽으로 기류를 좀 잡아갈지 계속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기차 충전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디스플레이텍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은 약간 좀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자주 움직이는 종목군들입니다. 아모세스 휴메스 홀딩스, 그리고 워딩 P&E, 에스트래픽까지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시죠. 그리고 2차 전지와 완성차 업체들의 협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포스코와 포드도 손을 잡는지 이 부분과 관련된 주요 일정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이 최정우 포스코홀딩스 회장은 어제 지난 주말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미국 출장기를 떠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이 포드의 짐 팔리 CEO와 만날 일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최 회장이 포드 본사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기 때문이고요. 앞서서 짐 팔리 이 포드 CEO와는 지난해 9월에 이 팔리 회장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만남이 이미 한 차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최 회장이 미국에 방문을 해서 다시 한번 만남을 갖게 될 예정입니다. 이 만남에서는요, 양극재 공급 방안이 논의될 거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에서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포드는 현재 포스코와의 접점은 없습니다. 포드는 공식적으로는 SK온 그리고 에코프로비엔과 협력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양극재 조달을 위해서 이번에 포스코와도 협력할 것인가, 이 부분이 관심사입니다. 당초에 포스코는 제너럴모터스와 협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조금은 다른 전선에서 서로 협력을 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포스코와 포드도 이번에 협력을 함께 할지 여부, 이 부분 체크포인트 됩니다. 그리고 그룹사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퓨처앱의 김준영 사장이 지난 19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합작법인 설립과 관련해서 발표를 못할 뿐이지 진행된 것은 꽤 많이 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와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능성이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최 회장의 이번에 출장께 많은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 조금 더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미 제너럴 모터스와는 합작사가 있습니다. 이 얼티엄캠이라는 회사가 현재 합작사로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 투자 논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그룹주 전체적으로 북미의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해 나가는 모습이고요. 이번 최 회장이 출장길 이후에 어떤 선물을 들고 올지 여부 관심이 쏠립니다. 포스코 홀딩스 대표적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이 두 가지가 이 그룹사 내에서 2차 전지 핵심 쪽입니다. 이번에 양극재 계약이 맺어진다면은 또 포스코 퓨처엠 쪽으로도 강력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내용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엠텍 등도 함께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 보시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챗 GPT, 그러니까 생성형 AI를 활용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선보이려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포털 업체 네이버에서도 이 AI 챗봇 서비스를 이제 곧 공개할 예정인데요. 서비스명이 확정됐습니다. 큐입니다. 기존에는 가칭으로 서치 GPT 등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이번에 이 공개될 서비스명을 Q로 최종 확정하고 최근에 특허청에 상표 출원 신청까지 완료한 것으로 일부 매체에서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Q는요, 큐레이션, 호기심, 이 부분의 앞글자를 따서 Q라고 확정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일정을 보자면은요, 7월 중, 그러니까 다음 달 중에 기존의 서비스와 연계를 해서 출시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 모델 같은 경우는 하이퍼클로바를 검색에 특화시킨 오션 기반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국어 검색에 특화된 그리고 답변과 신뢰도를 강화하는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아직까지는 AI 챗봇과 관련해서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인데 이번에 선보일 Q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 업체들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라든지 구글의 바드, 앞서서 발표된 이런 생성형 AI 서비스와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예정입니다. 네이버입니다. 이 추락하는 네이버 주가의 반등 그 트리거가 될 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어제도 약간은 좀 밀렸습니다. 여전히 20만 원권 하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나머지 챗 GPT 관련된 이 AI 챗봇 관련된 종목군들은 최근 들어서는 다소 좀 시들한 모습이지만 어제는 전체적으로 1% 안팎의 상승 움직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마음 AI 있고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호난 테크놀로지 등의 종목이 꼽힙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글로벌 외교 관련해서 뉴스 몇 가지 꼽아봤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번에는 영국에 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이 외교부장을 만났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좀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영국에 방문한 이유는 현지 시간으로 21일과 22일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영국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회의에 앞서서 일단은 제임스 클리버리 이 영국 외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다면은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강력한 신규 지원책을 발표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는 투자 유인을 위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히 지지할 의사를 일단은 내비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있을 우크라이나 재건회의에서 얼마나 좀 핵심적인 내용이 나올 것인지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는 구간인데요. 그렇다면 관련된 부분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입니다. 앞서서 급등을 했다가 또 급락을 했다가 아직까지 재료 누출 전임에도 불구하고 변동성이 상당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다스코, 삼부토건 있고요. 웰바이오텍, DYD, 국보 등의 종목군들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뉴욕 증시 흐름 살펴보시죠. 간밤에 뉴욕 증시 이번 주 들어 첫 번째 거래일이었습니다. 이전에 이번 주 월요일에는 노여 해방의 날로 인해서 휴장이었고요. 이번 주 첫 번째 거래일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이유 두 가지로 들 수 있는데 중국 쪽에서 사실상의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하 폭이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점을 근거로 해서 실망 매물이 출회됐는데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하면 25베이시스 포인트가 좀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국에서 인하를 한 것은 10베이시스 포인트로 큰 효과가 없을 것이다, 실망스럽다라는 것이 대중의 시각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 미증시에도 다소 좀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반기 회의 보고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앞두고
보고서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심리가 뚜렷하게 작용하면서 3대 지수 나란히 밀렸다. 이렇게 현재 언론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은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세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테슬라 5%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엔비디아도 3% 정도의 상승권이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관련 업체 이 솔라 엣지 테크놀로지가 S&P 500개 기업 가운데서 가장 부진한 양상을 나타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 악재 확인하시는 부분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뉴스에 우리 증시 어떻게 반응할까요? 끝까지 토마토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은 증권통입니다.